마지막으로 오늘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랜선 북클럽 3장 드디어 이제 트래블 테크 어떻게 보면 이 여행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여행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장을 할애해서 기술 변화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여행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해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여행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OTA의 시대가 가고 슈퍼 앱의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텔들도 바뀌고 또 여행 상품은 개인에 맞춤화되고 또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의 경험이 현실의 경험인 여행과 결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장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 이 슈퍼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슈퍼 앱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좀 지면 관계상 한 꼭지로만 다뤘는데요. 책이 나오기 바로 전에 제가 한 기업의 그 사보에 기고한 원고가 있는데 그 사보의 주제가 트래블테크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슈퍼 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제가 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즉 오늘은 제가 여행의 슈퍼 앱에 대해서 슈퍼 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전 세계의 여행 슈퍼 앱은 뭐뭐가 있는지 이거를 제가 책에서 조금 더 좀 심플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랜선 북클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슈퍼 앱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앱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플. 사실은 이 슈퍼 앱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결제도 다 돼야 되고 생활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열어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여행업계에서의 여행 어플리케이션이 슈퍼 앱이 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 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택시 탈 때 쓰시는 카카오티 같은 거 있잖아요. 모빌리티. 우리가 이동할 때 써야 되고 핸드폰에서 지우면 안 되는 거 정말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금융에서는 뭐 토스 우리 이동 모빌리티에서는 카카오티처럼 이렇게 한 분야에서 많은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앱들이 지금은 슈퍼 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은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기가 정말 힘든 분야로 꼽힙니다. IT 업계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여행은 매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 같이 이 업계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초창기에 했던 전략이 바로 여행이지만 여행을 떼는 거였어요. 여행 앱이지만 탈여행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보다는 더 자주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봤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놀자는 처음부터 이 슈퍼 앱의 어떤 개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행의 미래에서도 이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여가로 접근해서 일상생활과 더 밀착돼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플랫폼 기업들이 바로 슈퍼 앱을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하나의 어플로 그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른 어플은 필요가 없고요. 플랫폼에서는 사실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모두 연결하는 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한 업계에 여러 플랫폼이 있으면 플랫폼들은 나눠먹기 싸움으로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 업계 하나만 남기고 사실 다른 플랫폼들, 경쟁 플랫폼들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플랫폼 경제의 특성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 어플 하면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고 금융 어플 하면 토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슈퍼앱 전략이 사실은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플랫폼들이 다 추구하는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은 플랫폼 경제의 끝은 슈퍼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한테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죠. 예, 한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많은 수수료 이제 인상을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슈퍼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저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슈퍼앱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어플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책에서는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위챗처럼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그랩
그랩이라는 그 택시 호출 어플이 뭐 금융 쪽으로 진출하면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취약했던 어떤 생활적인 분야를 지금 많이 흡수해가지고 성장하는 지금 그런 어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했던 슈퍼앱 중에 하나가 슈퍼앱을 지향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여행 분야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부킹닷컴을 제치고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다고 제가 책에 소개해드렸던 호퍼라는 어플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호퍼는 단순해요. 항공이랑 호텔을 예약을 하는 건데 그 핀테크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홀딩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없던 기능이라서 사실은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호퍼는 그 기존의 여행 어플과 달리 앱으로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구글에 그러니까 광고비를 좀 지출하지 않는 완전 독립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볼루트란 좀 생소한 어플도 제가 이 기고문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책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레볼루트도 약간 우리나라의 토스 같은 건데 이제 유럽에 있는 금융 핀테크 어플인데 여기서 여행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여행 OTA들 중에서 슈퍼 앱을 지향하는 플랫폼으로는 인도의 Make My Trip이 있습니다. Make My Trip은 한국에서도 아마 인도 여행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써보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이 Make My Trip도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모빌리티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저는 슈퍼 앱이나 슈퍼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들은 절대로 중개에만 머물지 않는다. 결국은 자체 야놀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체 호텔, 자체 교통 서비스, 자체 투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놔서 매출의 극대화를 하는 왜냐면은 이 중개 수수료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리 여행사나 공급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참 이 명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메이투안이라는 그 앱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메이투안은 이제 중국 에서 여행이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음식 배달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메이투안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중국 내 국내 여행 호텔업으로 호텔 예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무려 중국 내 1등 여행 업체인 시트립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얼마나 위력이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메이투안이에요. 여행업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행업에 진출했을 때 평소에 많이 쓰는 슈퍼 앱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여행만 다루는 앱보다.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트래블 테크 쪽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 더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호텔도 그렇고 여행 다른 업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이 D2C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슈퍼 앱 어디가 유명한가, 어디가 지금 대륙별로 뛰어들고 있나, 그런 서비스들은 어떻게 생긴 업체들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3장 랜선 북클럽 슈퍼 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